안녕하세요. 사르레는 찬바람도 어느덧 잦아들고 귓가를 스치는 바람결에 복된 기운이 실려오는 계절입니다. 신묘한 묘선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957년 정유년에 태어나 달개지혜와 성실함으로 한평생을 묵묵히 걸어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 곧 69의 지혜를 완성하실 귀한 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랴, 집안 일으키랴, 굳은 일마다 않고 쉼 없이 달려오신 그 세월이 어찌 짧다 하겠습니까? 이제 그 기나긴 인고의 터널 끝에서 눈부신 빛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오늘 고생 끝 대박 시작이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돈은 기약 없이 묶여버리고 금싸라기 땅이라 믿고 샀던 부동산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분명히 될 거라고 확신했던 자식의 사업은 어찌 된 일인지 자꾸만 막히는 듯한 답답한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황금 덩어리를 품고 있는데 그 위를 두꺼운 얼음과 눈이 뒤덮고 있어 꺼낼래야 꺼낼 수가 없는 형국이었지요. 그 황금은 바로 어르신께서 평생 쌓아 올린 노력과 지혜, 그리고 복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절의 기운이 차가운 겨울과 같아서 그저 땅속 깊은 곳에서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녹지 않는 얼음 땅을 보며 얼마나 속이 타고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어르신, 이제 드디어 그 혹독하고 길었던 겨울이 끝이 납니다. 2026년 병오년, 하늘에는 하나의 촛불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거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글거리는 붉은 말의 기운을 품은 이 태양은 어르신의 인생을 뒤덮고 있던 그 단단한 얼음 땅을 남김없이 녹여버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강력한 태양빛을 받아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순식간에 녹아내려 시냇물을 이루고 그 물줄기가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잠자던 모든 것을 깨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어르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차가운 땅이 완전히 녹아내리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어르신께서 맞이할 재물운의 진짜 모습, 겨울 땅이 태양을 만나 녹으면서 황금이 드러나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돈, 꼼짝 않던 문서, 풀리지 않던 계약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묵은 빚을 갚겠다는 연락이 오고 팔리지 않을 것 같던 땅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자식들의 사업은 마치 날개를 단 듯 순풍에 돛을 단 듯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귀한 보석, 즉 정유년의 기운이 2026년이라는 강력한 태양의 기운을 만나 비로소 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영리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르신께서 태어나신 1957년 정유년은 촛불 아래 빛나는 보석의 기운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고고하고 섬세한 불꽃과 그 자체로 완벽한 가치를 지닌 보석의 만남이지요. 평생을 섬세한 감각과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스스로를 갈고 닦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만으로는 온 세상을 밝히거나 얼어붙은 땅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래서 어르신의 능력과 가치는 아는 사람만 아는 소수의 인정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다릅니다. 하늘에 떠오르는 거대한 태양, 병화의 해입니다. 어르신의 내면에 있던 섬세한 촛불, 정화가 하늘의 태양 병화를 만나니 이는 병정화라 하여 불의 기운이 극도로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불꽃이 거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 온 세상을 뒤덮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타오르는 형국입니다. 이는 어르신의 지혜와 경륜,
숨겨왔던 재능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게 됨을 뜻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여 명예가 하늘을 찌르고 그 명예가 곧 재물이 되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와, 나 진짜 부자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시지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곧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명예롭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실 겁니다. 이처럼 가슴 벅찬 2026년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물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겨울 땅이 녹아 황금이 드러나는 형국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2026년의 재물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뿌려놓았던 씨앗, 묶여있던 나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나를 속상하게 했던 금전 문제, 부동산 문제, 인간관계 속에 채무 관계가 있다면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십시오. 하늘의 태양이 어르신의 편이 되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막혔던 돈의 물길이 터지고 그 흐름이 거대한 강을 이루어 어르신의 금고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귀인입니다. 이 거대한 태양의 기운을 어르신께 연결해 줄 귀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용띠, 뱀띠, 소띠를 주목하십시오. 용띠 귀인은 진유합을 이루어 어르신의 날카로운 보석 같은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를 한 단계 격상시켜 줄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에 용띠의 조언을 구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뱀띠와 소띠는 어르신의 달 기운과 만나 사유축 삼합, 즉 단단한 쇠의 왕국을 건설하는 가족과도 같은 귀인입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띠들이 주변에 있다면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따뜻한 정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셋째, 조심할 점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모든 것을 녹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 뜨거운 불의 기운은 때로 오유파, 즉 말과 닭이 만나 부서지는 기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정교한 보석이 너무 뜨거운 불에 단련되다가 깨어지는 형상과 같습니다. 즉, 너무 큰 성공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존의 방식이나 낡은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더 큰 발전을 위한 건강한 깨뜨림입니다. 낡고 불편한 물건을 과감히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등 의식적인 변화를 통해 액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와 쥐띠와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점만 유의하신다면 2026년은 어르신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것을 제가 신묘한 묘선생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이 뜨거운 불의 기운은 단순히 관운과 명예를 드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957년생 닭띠 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 바로 재물운을 그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습니다. 2026년 병오년의 거대한 불꽃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땅을 녹이고 녹슨 쇠를 녹여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키는 강력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꽉 막혀 있던 돈의 흐름이 마침내 뚫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부가 내 인생으로 밀려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10년 묵은 체증을 해결하는 부동산과 문서운이 열립니다. 우리 닭띠 분들 중에는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 노후 대비로 사두었던 땅, 자식들 물려주려고 장만했던 작은 상가, 혹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처분해야 하는데 몇 년째 시장에 내놓아도 문의조차 없던 부동산 때문에 속앓이하던 분들 말입니다. 세금만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하느라 몸은 힘든데
팔리지 않으니 그야말로 애물단지였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런 걸 사서 고생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스스로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땅을 잘못 봤나 자책하며 답답한 밤을 보낸 날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마침내 그 기나긴 기다림이 끝납니다. 병오년의 강력한 불기운은 땅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따스한 훈풍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우리 57년생 달띠 분들이 가진 보석 같은 기운, 즉 유금의 기운은 본질적으로 땅속에 묻힌 귀한 광물과 같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2026년 태양과 같은 병화의 빛이 내리쬐니 땅속의 보석이 그 영롱한 빛을 발산하며 세상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10년 전쯤 연락이 끊겼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장님, 예전에 내놓으셨던 그 땅 기억나시죠?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땅인데 글쎄 그 주변으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혹은 몇 년 동안 가격을 계속 내렸는데도 팔리지 않던 상가, 건물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르며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매달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57년생 달띠 분들이 가진 섬세하고 예리한 안목이 마침내 시대의 흐름과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가치를 뚝심 있게 지켜온 것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바로 2026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지난 10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답답함과 서름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몇 배로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클 것입니다. 묵혀두었던 땅 문서, 집 문서가 황금 문서로 바뀌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둘째, 자손의 성공이 곧 나의 현금복으로 이어집니다. 예로부터 자식 농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57년생 달띠 분들은 특유의 꼼꼼함과 책임감으로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자식들 학원비, 유학비 한 번 밀리지 않으려 애썼고 결혼할 때는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동안은 내리사랑으로 퍼주기만 했던 세월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그 흐름이 바뀝니다. 그동안 공들여 키운 자녀들이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여 그 결실을 부모님께 고스란히 되돌려드리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크게 성장하여 임원으로 승진하고 딸이 시작한 작은 가게가 입소문을 타서 대박이 나는 등 자녀들에게 경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기쁨을 가장 먼저 부모님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자녀들이 봉투 하나를 쑥 내밉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매달 넉넉하게 용돈 드릴 테니 더 이상 돈 걱정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그 순간 봉투의 두께보다 더 진한 자식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이며 우리 57년생 달띠 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등으로 생긴 목돈으로 오히려 자녀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자식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고 손주들 학자금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면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부모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자식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통해 자식들을 품어주 가정을 더욱 튼튼하게 세우는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2026년의 재물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 화목을 가져오는 귀한 복덩이가 될 것입니다. 셋째, 만석군의 창고처럼 노년의 곳간이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57년생 달띠 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막상 노후를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앞으로 몇십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텅 비어가는 통장을 보며 허전한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 텅 빈 곳간, 그 불안했던 마음의 창고가 2026년을 기점으로 쌀가마니와 황금으로 가득 채워지는 대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수십 년간 정성껏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농부가 마침내 황금빛으로 물든 풍요로운 들녘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에 들어오는 재물은 하루살이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뜬구름 같은 돈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 불어난 연금, 자식들이 주는 용돈, 혹은 늦게 시작한 소일거리에서 얻는 수입 등이 차곡차곡 쌓여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춧돌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깎지 않고 제값 다 주고 살 수 있는 여유, 손주들에게 망설임 없이 두둑한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넉넉함,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먼저 밥값을 낼 수 있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만석군의 마음입니다. 곳간이 가득 차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너그러워지며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하게 됩니다. 2026년 병오년은 우리 57년생 달띠 분들에게 인생의 황금기를 다시 한번 선물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꽉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지고 그 물줄기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풍요롭게 적실 것입니다. 10년 묵은 부동산이 효자가 되고 잘 키운 자식들이 든든한 노후 보험이 되어주며 텅 비었던 내 인생의 창고는 그득한 곡식과 황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풍요를 누릴 자격, 우리 달띠 분들은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2026년 69세의 나이에 명예와 존경이 드높아지는 1957년 달띠 여러분. 하지만 빛나는 명예가 저절로 지갑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흩어져 있던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들듯 나의 명예와 능력을 실질적인 재물로 바꿔줄 귀한 인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연 누가 나의 잠자고 있던 돈복을 깨우고 평생 쌓아온 재산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까요? 지금부터 57년생 달띠에게 황금 열쇠를 쥐어줄 재물 귀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인연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띠의 재물운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귀인이 있습니다. 바로 용띠입니다. 달띠에게 용띠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인생의 무대를 통째로 바꾸고 재물의 격을 높여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달기 품고 있는 날카롭고 반짝이는 보석에 기우는 용이라는 거대한 대지를 만나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로 거듭납니다. 이를 진유합이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사이가 좋다는 의미를 넘어 두 기운이 만나 새로운 금, 즉 재물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창조의 합입니다. 구체적으로 용띠는 달띠의 재산을 어떻게 불려줄까요? 첫째, 용띠는 달띠에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는 뛰어난 안목을 가졌습니다. 달띠는 스스로의 재능이나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다듬고 빛내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용띠가 나타나 당신의 그 능력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상에 내놓아 봅시다라며 잠재력을 현실적인 사업, 아이템이나 투자, 기회로 연결해 줍니다. 달띠가 평생 갈고 닦아온 예리한 감각과 손재주, 예술적 재능을 용띠가 기획하고 포장하여 큰돈이 되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달띠가 보석 원석이라면 용띠는 그 보석을 최고의 명품으로 디자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아주는 유능한 기획자와 같습니다. 둘째, 용띠는 닭띠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물어다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용띠는 특유의 스케일과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닭띠가 명예를 얻고 주변의 주목을 받을 때 용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큰 판으로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좋은 조건의 부동산 매물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닭띠에게 정보를 주거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시기입니다. 닭띠 혼자서는 닿을 수 없었던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띠입니다. 특히 69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일 때 용띠는 지금이 바로 당신의 명예를 돈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라며 등을 떠밀어 주고 모든 판을 깔아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띠는 닭띠의 예민함을 품어주는 큰 그릇입니다. 닭띠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 사소한 흠결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쉽게 지치곤 합니다. 이때 용띠는 특유의 대범함으로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라며 닭띠의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용띠와 함께 있으면 닭띠는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용띠는 닭띠가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재물을 관리하고 불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정신적 지지자인 셈입니다. 2026년 용띠와 함께라면 명예와 재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띠가 거대한 부의 설계를 담당한다면 이제 소개할 뱀띠와 소띠는 그 설계를 현실로 만들고 만들어진 부를 지키고 불리는 최고의 재물 동반자입니다. 뱀, 달, 소가 만나면 사유축 삼합이라 하여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력한 쇠의 왕국, 즉 부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마치 가족처럼 끈끈하게 뭉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거대한 재산을 일구어 나갑니다. 먼저 뱀띠는 닭띠에게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지혜로운 전략가입니다. 뱀띠는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복잡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닭띠가 자신의 감과 직관에 의존하여 투자하려 할 때 뱀띠는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과 숨겨진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길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언제 부동산을 팔아야 할지 망설여질 때 뱀띠의 조언은 그 어떤 전문가의 분석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뱀띠는 닭띠의 재산을 불리는 공격수이자 동시에 위험한 투자를 막아주고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수비수 역할까지 해내는 만능 재물 귀인입니다. 닭띠의 예리함과 뱀띠의 지혜가 만나면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의 재물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소띠는 닭띠가 벌어들인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 거대한 부의 탑을 만드는 성실한 금고지기입니다. 닭띠는 명예를 중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 있어 때로는 벌어들인 돈을 쉽게 써버리거나 실속 없는 곳에 투자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띠가 곁에서 묵묵히 중심을 잡아줍니다. 소띠는 눈앞의 이익이나 화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불려나갑니다. 닭띠가 명예를 얻기 위해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안 소띠는 안에서 조용히 돈을 모으고 종잣돈을 굴려 더 큰 돈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닭이 낳은 황금알을 소가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고 그 알이 더 많은 황금알을 낳도록 관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띠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닭띠는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뱀띠, 소띠와 함께라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거대하고 안정적인 부를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귀한 인연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인연도 있는 법입니다. 특히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야 할 69세에는 더욱 사람을 신중하게 가려 사귀어야 합니다.
1957년 닭띠가 재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띠는 바로 토끼띠입니다. 달게 날카로운 금 기운과 토끼의 부드러운 나무 기운은 서로를 밀어내고 부러뜨리는 묘유충의 관계입니다. 이는 닭띠의 가장 큰 무기인 예리한 판단력과 직관력을 토끼띠가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현실에서 토끼띠는 닭띠에게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달콤한 말로 아주 좋은 투자 정보가 있는데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 젊은 시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텨온 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무릎이 꺾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촛불 아래에서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 정유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스스로 빛을 내어 길을 밝히고 그 섬세하고도 강인한 힘으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2026년 하늘에 떠오르는 거대한 태양, 병우의 기운은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지켜온 그 작은 촛불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던 지혜와 경륜의 불꽃이 하늘의 태양을 만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거대한 횃불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명예와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선한 영향력, 묵묵히 지켜온 신뢰, 그리고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을 더욱 존경하게 될 것이며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찾아올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귀한 대접을 받고 하는 말마다 무게가 실리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되어 길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묘 선생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풍요와 명예를 온전히 누리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베풀며 사십시오. 2026년 여러분의 인생 고가는 이미 차고 넘쳐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때 그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나 혼자만 즐기려 한다면 그 풍요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득 찬 물은 언젠가 썩게 마련이고 흐르지 않는 기운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오유파의 기운, 즉 낡은 것을 깨뜨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변화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갈등이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깨뜨림의 기운을 스스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베풀미입니다. 나의 것을 스스로 깨뜨려 나누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오유파의 기운을 가장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묵혀두었던 낡은 물건을 정리하여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물을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좋은 일에 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베풀미 어찌 물질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바로 69년의 세월이 담긴 지혜와 경험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들려주는 인생 조언 한마디, 길을 잃고 방황하는 후배의 등을 두드려주는 격려 한마디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진 베풀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 온화한 목소리, 그 자체가 주변을 밝히는 귀한 나눔입니다. 이렇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여러분의 고가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과 존경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단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덕망 높은 어른으로 기억하고 마음 깊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여러분이
진정한 황금밭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축복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디 건강하십시오. 2026년은 강력한 불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인 만큼 기력이 넘치고 활기가 솟아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장이나 혈관, 계통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 해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밭을 가는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풍성한 그늘 아래에서 잘 익은 과일을 음미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십시오. 두 다리에 힘이 넘쳐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기쁘게 거닐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두 눈은 항상 맑고 밝아 사랑하는 이들의 웃는 얼굴과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단잠을 이루어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아침에는 떠오르는 해처럼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십시오. 재물의 복은 이미 차고 넘치니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보다는 사람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매력을 알아보고 명예를 드높여 줄 용띠 귀인, 가족처럼 든든하게 곁을 지켜줄 뱀띠와 소띠 귀인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토끼띠나 쥐띠와의 불필요한 마찰은 지혜롭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모두 제 갈 길을 잘 찾아가고 손주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소한 걱정거리는 바람에 날려 보내시고 마음에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함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6년 한 해가 저물어갈 때쯤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인생이었다고 온 마음으로 되뇌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디 쑤시는 곳 없이 개운한 날이면 이게 행복이구나 싶으시죠. 별다른 것 없어도 그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되시기를 기원하며 저희 채널도 그 길의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면 더 없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